오늘 홍명보의 황당한 취임 기자회견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렸다. 내 안에 내가 움직였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홍명보는 오늘도 놀라운 자복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홍명보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축구 팬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짜고 치는 듯한 어이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는 더 큰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온 비난 댓글에는 뼈 때리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홍명보, 30억의 인생을 팔았다. 듣기도 싫다. 사퇴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사임하는 것이다. 당신의 아무 말 대잔치 추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라. 마지막 소임이 아니라 마지막 욕심이겠지? 팬들께 용서받는 길은 지금 당장 감독직 사퇴이다. 홍명보는 오늘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취임 기자회견을 일단 변명과 억지 주장으로 밀어붙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라는 책임 있는 표현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만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연봉 30억 원의 대표팀 감독직을 버려라라는 말은 제외하고라도 기자회견 내용은 쓸모있는 발언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 회견으로 축구 팬들의 분노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 축구 유튜브 채널에는 엄청난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 드러난 비난과 반응은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날카로운지 정리될 정도입니다. 점점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거기다 시건방져 보이고 진짜 진지하게 자신이 숭고한 희생자인 줄 아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 탐욕 덩어리가 그나마 국민들 4년마다 좀 즐기는 것에 소금 뿌리네. 그리고 매치할 때 이 탐욕 덩어리에게 야유와 시위 부탁드립니다. 입만 열면 절망이 쌓이는 홍명보.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었다면 채용 비리를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건 수사 대상이야. 홍명보야, 네가 아니면 한국 축구가 안 될 것 같냐? 이 오만한 인간아, 우린 실력 있는 감독을 원한다. 정말 21세기에 대놓고 채용 비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정작 채용자는 수아인이 희생이 하는 개소리나 짓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질문을 한 기자들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고 홍명보의 횡설수설 답변과 주장을 듣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홍명보의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누구 하나 재질문을 하거나 뼈 때리는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순의 라이브는 영상 시작부터 박문성 해설위원이 홍명보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따져 묻지 않는 기자들을 비난하는 발언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왜 기자들이 홍명보에게 당신이 행정을 잘하는 전무를 했는데 이게 공정합니까? 라고 왜 따져 묻지 않는지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기자회견에 들러리를 선 기자들을 비난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축협에서 초청한 기자 수준이었다. 기자회견에서 홍명보에게 답변 적어온 용지가 몇 장이냐 물어본 여기자 진짜 한숨만 나온다. YTN 한 여기 기자가 홍명보에게 한 질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A4 용지 몇 장 준비해 왔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홍명보는 거기에 또 8장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자들이 축구협회의 비리를 취재한다고 들락날락했다는 것이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앞뒤 문장이 하나도 안 맞는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적어준 것을 읽어보겠다고 시작한 첫 마디부터 먼저 국어 공부부터 해라 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평상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조금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와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왔다는 입장문 비슷한 원고의 내용은 몇 번이나 사과와 사죄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 축구인 한 명으로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한다며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한국 축구는 내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자복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임생의 대화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고 개인적 욕심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나의 마지막 도전이다 라며 홍명보는 개인적인 욕심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홍명보는 자신에게 2014년에 월드컵 감독직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손흥민 등 황금 세대를 이용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도 황당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그는 지금은 대표팀을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까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비난해왔던 홍명보의 개인적인 마지막 도전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한 것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울산과 광주 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절대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꾼 이후에 갑자기 2014년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이유와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실패했던 대표팀 감독직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K리그와 울산을 버렸다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울산 팬들의 분노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한국 축구 팬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먼저 이야기한 것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왜 홍 감독의 도전을 위해 리그와 울산이 희생해야 하나? 얼마나 리그와 울산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남을 받고 시작하는 도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박수를 받을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 1차전을 치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체부 감사가 빨리 결론이 나고 홍명보가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2명의 유럽 코치의 면면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술 코치로는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고 피지컬 코치로는 파코 디미고엘 코치입니다. 축구 팬들은 셀라데스 감독에 대해 홍명보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셀라데스 감독은 1975년생으로 스페인에서 연령별 감독을 수년간 역임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페르난도 예로 감독을 보좌한 수석 코치였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와 2019년부터 발렌시아 감독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이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코치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파코 디미고엘 코치의 경력도 상당합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리버풀의 피지컬 코치로 350게임을 치렀습니다. 이후에 인터밀란, 첼시,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뉴캐슬, 에버튼, 셀타 비고를 거쳤습니다. 미고엘 코치도 국적인 스페인으로 셀라데스 감독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 커뮤니티는 셀라데스가 대표팀 감독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표팀이 로또를 맞은 것 같다.
홍명보보다 셀라데스가 더 기대된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홍명보가 없는 것이 더 희망적입니다. 홍명보는 진정한 자기 희생을 실천하면 됩니다. 다음, 오늘 축구협회가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축구 관계자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박주호, 박지성, 이영표에 관한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축구계에서는 박주호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와 계속 접촉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앉히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폭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가 인터뷰에서 박주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의도적인 평가와 마케팅, 발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홍명보가 박주호가 자신의 커넥션을 이용해 외국인 감독 선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발언했을 때 언론에서는 홍명보가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커넥션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며 축구계에서는 보통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가 후배인 박주호를 커넥션으로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오늘 축구 관계자의 폭로로 홍명보와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에이전트 회사와 접촉하며 공작을 펼쳤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와서 돌아보면 홍명보의 커넥션 표현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명보는 박주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박주 커넥션 정도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박 위원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명보는 박주호가 자신의 커넥션을 이용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런데 잘 안 되다 보니 비판을 한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비판도 받아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홍명보가 박주의 발언에 대해 절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넥션 운운하는 것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주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피해가려고 커넥션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계의 인사들은 박주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커넥션을 끌어당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처음부터 박주호가 자기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폭로를 했다고 비난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 축구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박주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발언 내용은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레퍼토리라는 것입니다. 박 위원은 제시마치, 후백 아모림, 바스코 세아브라 등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올렸으며 토마스 투엘 감독단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박 위원이 그들의 에이전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이 자기 사람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폭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구계 인사들의 비난은 더 충격적으로 박지성과 이영표를 겨냥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에 대해서는 꽃길만 가려고 하는 비겁한 인간들이다라며 비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은 현재 축구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영표와 박지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영표와 박지성은 비겁한 사람들이다. KFA는 오래전부터 이영표와 박지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들은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인 인물들 아닌가? 하지만 저들은 카파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기를 거부해왔다. 외부에서 축구계를 비판하는 등 편한 길만 걸어가고 있다. 지금은 후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나아가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저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 축구가 진정 어려울 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배들을 향한 배려는 없다. 그게 참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축구계 인사들이 33호 모여서 뒷담화하면서 다닌다고 폭로되었습니다. 이회택 회장의 최악의 꼰대 같은 충고가 축구계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가진 축구계의 꼰대 인사들이 박주호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협박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미 박주호가 추천한 제시 마치 감독의 선임 실패 과정은 뒤늦게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제시 마치 감독을 거부하려고 터무니없는 연봉 제시 등 무리한 면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박주호는 일부 의원들 중에는 제시 마치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 마치는 이미 해외 축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별한 감독인데 감독 선임을 위해 모인 전력 강화 위원들이 나는 모른다 라는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치와 연락을 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다. 다른 곳도 있지만 나는 한국이 최우선이다 라는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제시 마치는 오스트리아의 시 레드불 잘츠부르크 감독직을 맡아 황희찬, 엘링 홀란, 미나미노 타쿠미를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황희찬의 감독이었고 유망한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도 전력 강화 위원들은 누군지 몰라라고 눈만 껌뻑거린 것입니다. 박주호의 추천으로 면접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축구협회는 제시 마치를 품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터무니없는 연봉 제시와 매너 없는 면접으로 축구협회에서 제시 마치 감독을 걷어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친 제시 마치는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첫 출전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치 감독을 추천했지만 연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최종 무산되면서 그 후로 다비트 바그너, 마르쿠스 돌, 우르스 피셔, 졸트 로우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졸트 로우의 경우 투엘에게 직접 부탁해서 자신은 쉬지만 자신 제외 투엘 사단 전부 한국 의향이 있다고 컨펌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전 감독인 투엘과 친한 박주호가 직접 연락하고 확인한 졸트 로우 코치까지 거부한 전력 강화 위원들이 있습니다. 해외 감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회의 내내 국내 감독이 좋지 않으냐는 바람만 잡았던 것입니다. 박주호는 축협에서 우르스 피셔 감독을 거부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르스 피셔의 연봉은 전성기 시절 150만 달러, 직전에는 300만 달러였고 때문에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르스 피셔는 스위스 리그 2회 우승 이후 유니온 베를린에 부임했고 분데스리가 1위 독주와 분데스리가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연패로 경질되었고 유능한 감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보면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을 모조리 거부했던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전력 강화 위원은 결국 돈이 문제였다면서 황당한 외국인 감독 접촉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공개한 연봉 가이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대의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었지만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 통보한 금액은 20억 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폭로를 한 위원은 제시 마치 감독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감독은 정말 한국행의 진심이었기에 박주호가 이미 마치 감독과 통화를 하고 강력한 부임 의사까지 확인했지만 결국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문기와 크리스 만게에게는 250만 달러의 연봉을 주었고 위약금으로 1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홍명보를 염두에 두고 박주호가 추천하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에게는 모욕을 주며 거절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홍명보는 오늘 손흥민을 만나러 현재 런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스페인으로 유럽 코치 선임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영국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결국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손흥민을 만나야 한다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가 손흥민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라는 치트키를 또 사용하겠다는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손흥민을 만나는 것이 배 남는 장사라고 본 것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축구협회와 홍명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외국인 감독 후보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인터뷰한 후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이어진 승부 조작 스캔들부터 이번 문제까지 협회의 모든 논란이 된 최근 결정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최신 상황과 홍명보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고대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관계자는 29일 뉴시스를 포함한 여러 국내 언론사에 29일부터 협회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회 내부에 대한 공식 감사가 시작되었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대표팀 운영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단독 인터뷰에는 이번 감사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관은 체육계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규칙이 없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며 도전, 희생, 배려, 협력 같은 단어가 스포츠의 핵심인데 스포츠 행정가들이 그런 정신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축구협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했다고 밝혀 이번 감사가 시용이 아니라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재정 상황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조사 요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7월 13일 선임된 후 비판을 받자 임상기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해명 성명을 지지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 주목됩니다. 부 대변인은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감사의 초점은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가 메인 주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부 조작 관련자 문제 역시 감사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의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잘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협회가 운영상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최근 논란이 된 결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8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사전 조사를 거쳐 29일 실제 감사, 즉 직접 협회에 들어가 자료 확인과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피파가 축구협회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전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었고 올해부터 중공무원 관련 단체로 지정돼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 예산 관련 부분만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체의 전반적 상황을 개입, 감독, 조사할 수 있고 징계도 가능합니다. 부 대변인은 이번 감사 기간은 중공무원 관련 단체 지정 시점과는 무관하므로 작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대변인은 감사 내용의 예산 집행 실태와 협회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회 예산에는 협회 자체 조달 금액도 있겠지만 분명 정부 투자 예산도 있는 만큼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체부 대변인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연속 승부 조작 연루자 사건 등 특정 문제만 지목하는 것도 아니라 지난 2년간 대한축구협회가 모든 결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승부 조작 사범 특별사면 추진 스캔들입니다. 협회는 작년 3월
월드컵 본선 진출국 10회 연속 달성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면서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승부 조작 범죄자를 포함해 축구 인사 100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결국 사과하고 철회했습니다. 철회는 했지만 문체부는 결국 그 시점부터 이어진 돌출 행정과 운영에 대해 서류 조사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입니다. 대변인은 사전 조사를 거쳐 최종 실질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중간에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갈 수 있으며 결론이 내려져 29일 실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히도 이날은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입주해 있는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연 날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코치진 구성에 대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코치를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자 한국인 코치들과 접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코치의 역할 구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요즘은 프로든 어떤 팀이든 역할 구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는 스로인 코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역할 분담을 잘한다면서 체력뿐 아니라 분석, 전술, 훈련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실패가 본인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됐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모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는 선수들만 기용하는 끼리끼리 축구를 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 점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리그 특정 선수만 선발하다 보니 이름값은 없어도 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선수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리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리그에서 3년 반 정도 감독을 해 각 팀 주축 선수뿐 아니라 나름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바꿀 수 있고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년 전과는 많이 다른 선수 선발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언제나 열려 있고 앞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생활할 때 정말 편하고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경기 내용을 보고 선발할 것이며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수들이 본인에게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표팀에 와서 감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최근 회고록 별표축구의 시대 별표에서 2020년 7월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리그에서 감독으로서 도전해보고 싶었기에 부회장을 하다가 협회장 대신 울산 현대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됐는데 이는 그의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 방향성, 계획, 준비해 둔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선임 과정의 문제점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정성에 대한 비판과 의혹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화체육관 광부의 감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 관광부 제2차관이 최근 이슈가 되는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잘못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18일 공개된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라며 지금 많은 시선이 축구협회에 집중되고 있으니 문체부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축구협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협회의 잘못을 찾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며 다만 지금까지의 운영이나 대표팀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무부처로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5개월째 공석이던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전 울산 SD 감독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의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영표와 박지성 등 축구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문체부는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번 사안이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조사한다면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돼 파위 징계까지 이어질까봐 조심스럽다. 최악의 경우 월드컵 출전권도 뺏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이 차관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특별히 간섭할 일도 없지 않나라며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일이다. 해결할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 돕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되물었다. 또 피파나 월드컵 출전 금지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문체부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 방향성을 같이 잡고 해결 방법을 찾자는 뜻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조화롭게 협력하기 위함이다. 축구협회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22년 전 논란까지 터진 축구협회 히딩크 충격 폭로 카파 추천 선수 거절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통하는 것을 히딩크 78가 2002 한일 월드컵 과정에서 있었던 대한축구협회의 외압을 폭로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5일 방송된 SBS 별표 과모의 민생사안 별표를 통해 월드컵 당시 축구협회와 가끔 불화가 있었다. 축구협회가 선수 명단을 직접 제안했지만 나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라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과 설기현, 이천수 등 당시 유망주들을 직접 발굴한 히딩크 감독은 역사상 첫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서 역사를 썼다. 유럽 강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차례로 꺾으며 4강 신화를 달성했다. 2002 월드컵 당시 선수단 분위기도 전했다. 히딩크 감독은 팀 내에는 일종의 위기가 있었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어린 선수의 행동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비효율적인 규칙을 고쳐 나가려 했다라고 회상했다. 선수 간 위계 질서는 경기 운영까지 영향을 미쳤다. 히딩크 감독은 경기 내에서 좋은 기회를 잡더라도 후배 선수가 선배 선수에게 패스를 하기도 하더라라고 밝혔다. 팀 내 기강을 점점 고쳐나간 히딩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세계 최강들과 연장 맞대결을 펼치고도 준결승까지 향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금껏 한국 역대 최고 성적이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축구협회는 또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홍명보, 55,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금이 새어나왔다. 박주호, 37, 전 전력강화위원은 지난 2월 첫 회의 때부터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문을 통해 박 전 위원의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시사했다. 홍명보 감독과 2002 월드컵을 함께한 동료들도 축구협회 비판에 가세했다. 박지성을 비롯해 이영표, 이천수가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이동국과 김영광 개인,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심 발언을 했다. 클린스만 옹호의 이강인 2번 죽이기까지 논란에 기름을 붓는 정몽규 회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지만 회장님은 관심이 고프다.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은 26일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담은 자서전 별표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 별표를 발간했다. 정 회장이 그간 축구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행적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서전 내용 중 정 회장이 과거 사건을 언급해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아시안컵 중 손흥민과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 일명 이강인 탁구 사건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은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창의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 선수 이강인이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하극상으로 비판한다며 대부분 비난이 이강인에게 쏠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이런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표팀에는 여전히 위계 질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감독과는 자율적 관계를 선호하지만 선후배 간의 전통적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강인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며 일단락된 사건을 구주정 회장이 5개월 만에 끄집어내 다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팀 내 기강을 위해 이강인을 훈계했다는 손흥민 등 팀 내 베테랑 선수들의 의견에도 반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정몽규 회장은 팀 내 위계 질서에 대해 한국에서만 있는 선후배 문화로 치부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세계적인 클럽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의 발언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구나 정 회장은 탁구 사건을 방관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감독이라고 평가했다.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탁구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방관했다. 그는 비겁하게 SNS에서 한국 선수들을 비판했다. 이는 감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무능한 감독을 고용한 사람이 바로 정몽규 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축구협회의 각종 논란을 알고서도 자서전 발간을 예정대로 밀어붙였다. 대중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정 회장이 책임지지 않는 리더라는 평가가 있다. 점점 커지는 정몽규 리스크로 인해 요새 몇 사람만 모이면 대한축구협회가 입에 오릅니다. 그간 절차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축협이 지난 7일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의 수장으로 앉히자 여론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 역시 불투명한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축협 정관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정강위에서 추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혜성 정강위원장이 돌연 사표를 내더니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권한을 물려받았다며 단독으로 홍 감독을 만나 대표팀 리더로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홍 감독의 집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강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 선수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체계가 아예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대중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축협을 둘러싼 여론은 사실 오랜 내내 나빴습니다. 절대 임명되지 않을 감독으로 평가받던 위르겐 클린스만을 대표팀에 앉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올해 초 막을 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죠. 그 이후에도 축협은 외국인 감독을 임명하겠다고 공언만 한 채 수개월을 보내다가 홍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축협이 축구 팬들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난맥상의 중심엔 정몽규 축협 회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극의 발단인 클린스만 선임에서 홍 감독 논란까지도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농담조로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을 보였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일이 시작됐다. 1월 21일 독일 매체 별표 슈피겔 별표 인터뷰에서 정몽규 회장이 대표팀 감독 선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줬다. 7월 8일 홍명보 감독 선임 발표 기자 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사실 정 회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 시스템을 퇴행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축협은 정관을 개정해 정강위의 감독 선임 권한을 없앴습니다. 역할 또한 대표팀 관리에서 대표팀 운영의 조언과 자문으로 변경했고 정강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며 축협 내에서 탄탄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해임된 후 감독 측은 5개월 동안 공석이었으며 여러 외국인 감독 후보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홍명보 울산 NCT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관리사가 홍명보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홍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자료 준비나 면접 과정 없이 단지 업소만으로 사령탑 자리를 맡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력강화위원회 소속 박주호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며 감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등 2002 월드컵 멤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참담하다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축구협회는 이러한 비판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한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 사퇴로 5명만 남은 상황에서 새 감독 선임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을 추가한 뒤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하여 진행했다면 남아있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접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협회의 리더십에 취약한 경영 스타일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성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새로운 협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협회에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지성은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 협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이 창설한 새 협회는 현대 축구협회의 비리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 감독 선발 과정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지성은 박항서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KFA가 홍명보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왜 KF 대표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박항서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홍명보가 부임하기 전 박항서의 99%가 대표팀 수석 코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게다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후보는 표지 포함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을 준비하고 다른 후보는 표지 포함 16페이지의 PT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 속에서 축구 팬들은 최근 다시 해당 영상을 찾아보며 다시 히딩크 시절처럼 훈련해야 한다, 지도자들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팬들이 제 지도력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며 의외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연속적인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선수들이 저를 반대했지만 저는 그 반대가 제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차 예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팬들이 저를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은 후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철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정몽규 회장이 자신과 협회를 구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을 지지했던 이강인도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강인은 대리인을 통해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강인이 PSG에서 더 많이 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강인은 홍 감독을 지지한 것 때문에 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편
손흥민과 소속팀 토트넘 선수단이 28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한국 투어를 진행한 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이브 비수마 등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등장해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뒤이어 한국 팬들을 향해 손인사를 전했고 팀버스가 있는 곳을 향해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 선수들은 직접 인사를 전하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혹은 처음 방한한 선수들은 입국장에 모인 한국 팬들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한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팬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엔 호주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권역 투어를 진행했던 토트넘은 이번엔 일본, 한국을 돌며 다시 한번 아시아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선수인 손흥민은 물론 호주 국적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어 아시아권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한국 축구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가대표 팀 감독을 맡은 감독 중 버스 히딩크 감독을 능가하는 감독은 없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해임된 후 감독직은 5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여러 외국인 감독 후보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홍명보 울산 HT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 관리사가 홍명보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해 홍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자료 준비나 면접 과정 없이 단지업소만 사령탑 자리를 맡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한 후보는 표지 포함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을 준비하고 다른 후보는 표지 포함 16페이지의 PPT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 속에서 축구 팬들은 최근 다시 해당 영상을 찾아보며 다시 히딩크 시절처럼 훈련해야 한다, 지도자들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팬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외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연속적인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자신을 반대했지만 그는 그 반대가 자신의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예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팬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은 후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철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정몽규 회장이 자신과 협회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특히 현재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절대 복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팬들과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결정은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황희찬 역시 손흥민의 결정을 지지하며 자신들도 국가대표팀에 복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반발은 단순한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 국가대표팀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 축구 관계자는 손흥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손흥민의 티켓 판매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 선수의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협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팬들은 그가 피곤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표정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만약 축구협회가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감독을 임명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64년 만에 첫 아시안컵 우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황희찬은 손흥민을 대신해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황희찬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찬은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흥민이 형에게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희찬은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손흥민의 결정을 항상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자신의 감독 부임에 불만이 있는 선수들을 모두 탈락시키겠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홍 감독은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내부 분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도 홍명보 감독에 의해 제외 명단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은 홍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핵심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자신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강인이 유럽 무대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은 곤란해졌습니다.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고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KFA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KFA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선수들과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19세 이하 대표팀 연습 경기 관전을 시작으로 국내 첫 행보에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30일 홍명보 감독이 31일 부산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대표팀과 울산대의 연습 경기를 참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축구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망주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의 연계성을 대표팀 운영 계획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31일 서울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지만 축구 팬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 토트넘 호스퍼와 팀 K리그의 맞대결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은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6호선 월드컵 경기장 역은 마치 출퇴근 시간을 방불케 하는 인파로 북적였고 역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기장을 향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이번엔 토트넘 역사상 첫 아시아인 주장으로 고국을 찾았기 때문이죠. 손세이셔널의 인기에 힘입어 토트넘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해외 클럽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리그 올스타전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단순 이벤트 매치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경기는 마치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과 다를 바 없는 마음가짐과 라인업을 내세웠고 손흥민 선수를 시작으로 존슨, 쿨루셉스키, 사르, 로얄, 포로, 비카리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팀 K리그 역시 만만치 않은 라인업을 자랑했는데요. K리그 득점왕이자 최근 국가대표에 승선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민규,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세징야, 그리고 최근 토트넘 입단이 확정된 유망주 양민혁 등 국내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가장 눈에 띄었지만 각자가 응원하는 리그팀 유니폼을 입은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외 클럽의 응원 열기 못지않게 리그 팬 문화도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폭염 속에서도 팬들은 행사 부스를 찾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6만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이는 A매치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으로 클럽 친선 경기임에도 국가대표팀 경기 못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2년 만에 재연되는 토트넘과 팀 K리그의 대결인 것인데, 폭염주의보도 평일 저녁 경기 시간도 결국 팬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죠.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관중석의 응원 속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팬들도 많이 지켜봤는데, 그들은 리그 올스타 팀의 높은 수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 20분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내 리그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엇비슷한 조직력에서 선수 개인의 퀄리티가 승부를 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28분, 측면에서 손흥민이 반박자 빠른 슈팅을 날리며 조현우를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공이 정면에서 튕겨나오자 쿨루셉스키가 재빠르게 달려가 선제골을 기록했죠. 오늘 경기는 완전 손흥민의 원맨쇼였습니다. 모든 골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는데요. 두 번째 골은 바로 그 손흥민 존에서 본인의 시그니처 골이 터졌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간 뒤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날려 골대 구석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몸이 굉장히 가벼웠지만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돌아온 손흥민은 정말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심지어 46분에는 또 추가골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공을 건네받은 손흥민은 터치와 동시에 공을 살짝 띄우는 환상적인 스킬로 그대로 상대 수비수의 가랑이를 까버렸습니다. 수비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고 1대1 찬스를 맞이한 손흥민은 그대로 구석으로 가볍게 밀어넣으며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리그 올스타 팀도 굉장히 뛰어난 조직력을 보였지만 완전히 날 잡고 나온 손흥민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손흥민 선수는 마치 정규 시즌과 같은 마인드로 임하며 최대한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주고 싶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리그팀의 전력이 발휘되었는데요. 일류첸코가 멀티골을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 선수단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러나 결국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고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K리그 팀은 말 그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명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 만에 한국 방문에 대한 기쁨을 표하며 팬들의 환영과 사랑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리그 올스타 팀과의 경기를 마친 토트넘은 며칠 뒤인 8월 3일 김민재가 속한 독일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손흥민은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하면서도 매 시즌을 소중히 여기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프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매 시즌이 소중하다며 팀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토트넘에 영입되었을 맞상대였던 강원FC 출신의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양민혁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합류 전까지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훗날 유럽 무대를 떠난 후 K리그에 대한 관심도 보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기는 어렵지만 손흥민 선수는 하이라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국내 리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현역 은퇴 전 리그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축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현재로서는 모든 신경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을 중심으로 유럽 축구의 프리시즌 일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선수 개인의 인기를 넘어 이제는 그가 속한 팀 전체를 자국에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으로 토트넘과 손흥민이 스포츠 비즈니스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손흥민을 자신들의 국가로 부르기 위한 사전 예약이 폭주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스타 선수 개인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는 그 선수가 속한 팀 전체를 자국에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그 성적이나 트로피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프리시즌 투어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죠. 토트넘 현지 기자는 토트넘이 프리시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팀으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프리시즌 투어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닌 클럽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만 최소 2천만 파운드, 한국에서는 약 4천만 파운드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이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프리시즌 투어만으로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축구 클럽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최 측은 이번 성공에 고무되어 다음 해 여름에도 토트넘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손흥민 선수의 참가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대단한 제안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축구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성적이 좋고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들이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 토트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토트넘은 빅6로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강호 중 하나이지만 수십 년간 큰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오히려 맨시티와 리버풀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토트넘의 인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 그리고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시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인기를 넘어 클럽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까지 일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토트넘의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선수들이 1시간가량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며 팬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주요 선수들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죠. 손흥민의 인기는 당연했지만 히샤를리송, 제임스 매디슨 등이 클로즈업 될 때 환호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단순 손흥민 원맨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클럽 그 자체가 꽤나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선수들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팬들이 가져온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는 등 이번 행사를 방문한 팬들은 한국 팬들을 향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밝힌 뒷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애초에 축구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한 달 전, 홍명보 감독은 언론을 통해 한 가지 무리한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축구팬 모두가 16강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든 8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제리와 벨기에 등 상대팀은 만만히 보기 어려웠지만 한국이라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대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홍명보가 당시 이토록 허세를 부렸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홍명보는 취임 당시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선발 기준이라는 원칙을 박주영의 발탁과 박주호의 탈락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김승대 등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리면서 지나친 해외파,
트의 리그 무시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도 자신이 내세웠던 원칙을 깼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대표팀 선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당 멤버를 살펴보면 런던 올림픽 멤버가 무려 12명에 달했고 올림픽 직전 부상으로 탈락했던 홍정호와 한국영으로 포함하면 사실상 올림픽 팀에서 이근호, 손흥민 정도만 추가된 구성이었습니다. 최종 선임 직후 새로운 팀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올림픽 멤버를 주축으로 구성했다는 옹호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은 수준 차이가 정말 큰데 이미 전력이 노출된 구성으로만 출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인맥질 불가하다는 비판이 봄을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올림픽 대표 출신인 손흥민이 비주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기사까지 뜨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엔트리 선발 자체는 시간 부족과 감독의 전술적 영향이라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으나 조각내 경지로 감독 선임 및 사태 재선임 과정에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급조된 인사가 곧 인맥질이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 엔트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전 월드컵 경험이 있던 선수가 5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받을 만한 요소였습니다. 엔트리 발표 다음 날 언론사의 취재 결과 선수 선발 과정에 비리가 있음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마인츠에 보냈다던 공문에 박주호의 이름은 아예 처음부터 빠져 있었는데 이것부터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파 규정상 월드컵 차출 공문은 엔트리 접수 첫날 기준으로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며 홍명보 감독이 정말로 박주호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그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다가가 엔트리 발표 전 축구협회에서 윤석영의 소속팀인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대표팀 차출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엔트리 발표 전날까지 박주호의 부상 추이를 지켜봤다는 홍명보의 인터뷰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셈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올림픽팀 애제자인 윤석영을 결정해두고 박주호는 뽑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참급 이동국과 차두리도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튀니지 전과 가전이 끝난 시점에서 한국팀의 피지컬이 심각할 정도로 밀리자 차두리를 반드시 넣었어야 했다는 비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참으로서 파이팅을 불어넣어 줄 인물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홍명보는 리거들은 다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는 겸손함에 밀렸다는 듯한 발언으로 2차 파문까지 나왔습니다. 헛소리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대 파벌설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심각한 발언입니다. K리거들의 인성을 싸잡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감독이 한쪽 파벌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었죠. 황당했던 건 당시 세계적인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손흥민마저 자신의 파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찬박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축구 팬들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용도로 기용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홍명보는 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했고 지나칠 정도로 파벌에 의존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처음부터 홍명보가 브라질 월드컵에 관심이 없었다면 모든 의혹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2가지 사건에서 이는 사실로 드러나는데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지은 대표팀은 다음날 현지 음식점에서 거하게 회식을 갖게 됩니다. 이날 대표팀 회식에는 각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여진 가운데 브라질 현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대표팀 스태프와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해당 여성과 같이 춤을 추는 추태가 벌어지는데요. 이 장면들은 현지 브라질인에 의해 촬영돼 결국 국내로 유출됐으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시 이제 막 성인이 된 손흥민은 참담해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묘사하자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영상 속 선수들은 마치 국가대표 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해벌레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고
현지 여성을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며 춤을 추는 모습과 술을 퍼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말려야 할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은 흥에 겨운 듯이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으며 홍명보 또한 모든 걸 잊고 오늘 밤은 즐기자는 황당한 멘트까지 남발했습니다. 국내의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축협 측은 경기가 모두 끝난 후 공식적으로 가진 뒤풀이 자리였고 사전에 이미 공지를 하고 가졌던 회식이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는 반응을 보여 분노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는 손흥민 같은 유망주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들의 멘탈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할 고참들이 유망주들을 자리에 착석시켜 음주 가무를 강요하는 등 선을 넘은 행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했던 귀국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잠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첫 월드컵 데뷔전이라 내심 기대하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솔직히 대표팀 선배들과 의기투합하여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투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엔 훨씬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순수하게 축구 하나에만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등 넌지시 홍명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흐르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대표팀 회식에 대해 심각한 표정 연기를 해가며 입을 여는데요. 그는 손흥민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어린 선수들이 패배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고 자신은 그 부분을 위로해주고 싶었다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놓습니다. 당연히 이런 얼토당토 않은 해명이 먹힐 리가 없는 법이죠. 이러다간 정말로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홍명보는 다급히 2차 기자회견을 잡고 급기야 선수들 탓으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벨기에전이 끝난 뒤 선수들이 더 이상 감독님한테 의지하기 싫다고 하자 그 당시에 이미 사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차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사실 유출된 영상은 극히 일부분일 뿐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게다가 이구아수 폭포의 관광을 가는 것도 예정돼 있었지만 국내의 민심을 생각해 이를 포기했다. 는 등 오히려 자신의 행각을 축소하려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마저도 이구아수 폭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표팀 선수들의 사진이 게재되며 거짓말로 들통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의 어떤 축구 대표팀 감독이 패배 후 현지 접대부를 불러 술 파티를 하는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솔솔 나오는가? 이런 정신 상태면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축구 팬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팬들의 통찰력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사실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시작부터 한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인데요. 한창 선수 선발에 임해야 할 홍명보가 분당구 운중동에 땅 약 78평을 매입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건 최종 엔트리 확정 하루 뒤였습니다. 4월부터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부동산을 찾아갔고 최종 계약일이 월드컵 엔트리가 발표된 다음 날인 5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오죽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홍명보를 본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 이렇게 땅만 보러 다녀도 괜찮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로 토지 매입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산에 관련된 문제고 또 불법으로 저지른 일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시점에 한국과 조별 예선에서 맞붙을 타국 감독들은 본선 진출을 위해 며칠 동안 자료집을 만들며 전술을 짜내느라 밤새우고 있을 시점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축협은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1시간 정도 시간을 낸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파주시에서 분당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왕복만 해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꽤 장거리입니다. 그냥 하루를 통으로 썼다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 사생활 정도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 건 결국 본인이 태만을 넘어 축구에 관심이 없었음을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결과마저 안 좋으니 욕먹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이후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으며 이때 그 유명한 땅명보 홍보라는 별명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차범근과 박지성 이후 오랜만에 탄생한 역대급 선수인 손흥민을 데리고
술자리까지 끌고 간 그의 정신 나간 행각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은 날이 되길 바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흔들리던 한국 축구가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울산 NCT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게 사실인지 한참 기사를 쳐다보았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매우 개강된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축구협회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과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 전체를 기만한다 며 홍명보의 과거 충격적인 행보를 소환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2시경 갑자기 모든 국내 스포츠 매체로부터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이 보도가 터져나오며 국내 축구 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5개월간 약 200여 명의 외국인 감독을 검토한 후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방향을 전환해 축구팬 전체를 우롱한 축협의 행정 난맥상 때문인데요. 일부 축구팬들은 질본도 자국 감독으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데 왜 한국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홍명보는 과거 올림픽에 나가 동메달을 딸 정도였고 선수로도 2002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간 실력을 가지고 있다. 선수로 감독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국내 무대에서나 통하는 거지. A 대표팀을 이끌고 나간 대회에서는 처참한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물론 그 당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고 지금은 감독으로서 많은 연륜과 경험을 쌓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여전히 홍명보는 전형적인 매니지먼트형 감독이다. 비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트처럼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전술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를 구사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올드한 전술과 거의 예상 가능한 플랜을 구사한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모아놓은 울산에서 겨우 저것밖에 하지 못하냐는 비아냥을 울산 팬들로부터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전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을 이끌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럼 홍명보를 선임한 것이냐 고 반문하면서 클린스만을 선임한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홍명보는 더욱 아니라는 뜻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축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몇몇 기자들은 홍명보를 선임한 가장 큰 이유는 팀 내부의 결속과 기강을 잡을 적절한 인물은 국내 감독밖에 없고 특히 홍명보는 팀 내 기강을 확실하게 잡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전술보다 내부 결속과 선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필요해 홍명보를 선임했다. 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선수들이 모두 해주시게 축구로 회귀한다는 뜻인데 한국 축구 랭킹과 비슷한 덴마크가 이번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72위의 조지아가 기적을 만들며 16강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 한국 축구는 절대 약한 팀이 아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리고 진두지휘를 해야 할 감독이 해외에서 볼 때는 큰 무대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된 삼류 감독을 그리고 전술적 역량 역시 선수들이 모두 해주시게 무능력한 이런 감독을 선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능력에 의문 부호가 달려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보다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홍명보와 대한 축구협회의 태도입니다. 팬들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홍명보는 과거 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며 난 절대로 국가대표 감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울산 팬들은 안심해도 된다. 나는 클럽 월드컵에 나가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수차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가 불과 24시간도 안 돼 태도를 바꾼 것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를 만나 국가대표 감독직을 설득할 거라는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자 홍명보는 즉각 김생아, 오지 마라. 난 국대 감독. 홍명보의 국가대표 감독직 내정이 확정되면서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팬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심 없다. 와도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허탕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내정이 확정되었다는 오피셜이 발표되면서 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축협이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당사자인 홍명보의 허락 없이 언론에 발표하며 압박하는 비겁한 수를 쓴다고 맹비난을 퍼붓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울산 현대와 합의가 되었다며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도 된다고 허락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몇몇 팬들은 과거 홍명보의 행적에 대해 겉다르고 속 다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과거 몇몇 사건들을 소환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2002 월드컵 전후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홍명보는 2002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일본에서 친정팀인 포항 스틸러스에 복구하면서 구단 레전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며 홍명보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자 미국의 레 갤럭시가 포항에 오퍼를 넣어 홍명보를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포항은 영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단 레전드의 이적을 허락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홍명보 역시 공개적으로 팬들과 구단에게 절대 미국에 가는 일은 없다. 나는 포항에 뼈를 묻을 것이다. 팬들은 안심해도 된다 고 말에 많은 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홍명보는 애 출신 재미교포 아내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포항 몰래 레 갤럭시와 개인 협상을 비밀리에 마쳤습니다. 경기 중에 백태클 등으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며 태업을 펼쳐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명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줘야 한다. 포항이 돈 때문에 한 선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고 팬클럽과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며 포항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포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레 갤럭시로의 이적을 허락했습니다. 홍명보의 행동은 이후에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 다른 한 축구팬은 포항의 영원한 라이벌인 울산 현대에 홍명보가 감독으로 부임한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으로 포항 팬들은 홍명보를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인간 이하라고 지금도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팬들의 이런 반응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홍명보가 울산 현대 소속이었던 일본인 선수 아마노 준의 전북 현대 이적 과정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아마노 준 비판 발언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아마노 준은 2022년 울산 현대에서 맹활약한 후 홍명보 감독에게 구단에 잔류하겠다고 했으나 다음 해인 2023년 전북 현대로 이적하며 울산 현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아마노 준이 잔류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저버리고 울산 현대에서 라이벌 전북 현대로 이적했다. 내가 아는 일본 선수 중 최악이다. 우리 팀의 일본인 코치도 부끄러워할 것이라며 거친 표현으로 아마노 준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적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아마노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홍명보의 행동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프로 선수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로 약속한 것인데 더 좋은 오퍼가 온다면 이적은 당연한 것 아닌가? 선수 시절 한번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엔 감독이 돼서 또 축구 팬들 뒤통수를 친다. 감독 선임 브리핑 자리에서는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기로 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에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반 울산 헌데이를 떠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후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지켜보고 보도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가 겪은 많은 어려움과 공개하기 힘든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분명 그가 밝히기 힘든 많은 이유와 상황,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본인이 말했듯이 이번 그의 결정과 선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 축구에 쌓아온 홍명보라는 이름의 모든 역사와 업적을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이 왜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 더 큰 비난과 실망을 초래할 것인지, 심지어 전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은 2024년 K리그 1 22라운드 광주FC와 울산 헌데이의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이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지 3일 만에 그로부터 직접 그의 배경과 심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팬들과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울산 헌데이의 공식 서포터즈인 진청전사와 울산의 홈 경기장 팬들의 반응은 현수막과 목소리를 통해 홍 감독의 선택이 직업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있으며 누구나 시즌 중반에 어떤 상황에서든 일자리를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러한 선택이 전 세계 축구계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 감독을 지지했던 울산 헌데이 팬들의 비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승을 차지한 감독들 중에서 홍 감독의 이미지를 삭제했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으며 울산의 감독 타이틀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행보다. 축구협회를 위한 큰 희생이다. 우리가 본 최악의 감독이다. 문수 경기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로 한 선택은 그가 국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축구 국가대표팀과 한국 축구가 사회에 전달하고 기여해야 할 메시지는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통합, 공동체 의식, 한 팀으로서 경기하는 가치입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시절이든 지도자 경력에서든 항상 원팀 원골 원스피릿이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선임할 때 내세운 목표 또한 원팀 원골 원스피릿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한국 국민 전체로부터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받는 팀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이 결정은 정당성과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택에서 아쉬운 점은 홍 감독이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매우 솔직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동기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국 축구를 생각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동기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겪은 쓰라린 실패 이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만 반대로 그는 정말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승리에 대한 욕망과 개인적인 서력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또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축구 철학을 정립했고 축구협회의 제안에 따라 행정적인 면에서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데 적합한 사람이 자신이며 개인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정당한 근거와 올바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 감독이 이 결정으로 인해 홍명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홍명보라는 이름의 명성이나 가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도전에 뛰어드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팬들과 대중을 설득하는 진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고 국가대표 감독에 이르는 과정은 울산 현대 팬들은 물론 리그 팬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축구 팬들, 리그 팬들, 울산 팬들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그를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축구를 가장 사랑하고 늘 축구를 지켜보고 응원해온 사람들, 특히 홍명보 감독을 가장 많이 응원해온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그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 과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홍 감독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홍 감독 자신도 선수와 감독으로서 국가대표팀 주장이라는 타이틀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특히 울산 현대와 함께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과 함께 기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들에게 이토록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감독 특히 현재 홍명보 감독의 강점은 리더십, 팀 운영 능력, 선수 관리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절차를 팬들과 여론에 설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국가대표팀에는 좋은 선수들과 잠재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독이 흔들리거나 내부적인 동요가 있을 때 혹은 외부에서 많은 비난과 의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하나된 팀워크의 중요성을 목격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선수들, 코칭 스태프, 지원 인력, 팬들,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때 기대와 실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울산 선수들과 울산 직원들, 울산 팬들과 리그 팬들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홍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데뷔할 때 과연 그들이 부정적인 시선, 우려, 그리고 한 번의 실수, 낙담, 실패에도 가차없는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홍 감독 자신이 이런 압박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험난한 길을 걷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홍 감독의 결정은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개인의 선택과 그에 대한 씁쓸한 논평이 다크나이트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웅으로 죽든지 악당이 되기에 충분히 오래 살든지 라는 대사입니다. 홍 감독이 자신을 포기했다고 말한 것은 홍명보는 이름과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 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무리 선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 그리고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박주호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놀랄 만큼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상황들을 돌이켜볼 때 이 시점에 그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팬들과 대중이 어떤 이유에서든 홍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훈 감독은 그동안 외부의 시선이나 비난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따라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성공할 때 그 결정이 옳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를 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와 비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훈 감독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거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괜찮다는 결과지상주의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은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번 결정을 다시 돌아보며 필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의 전개 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선 한국양궁협회장은 한국이 여자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한 후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돌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은 정희선 양궁협회장에 대해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같은 현대가인데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말하면서 정규는 현대가 있어도 전리 스포츠계에서도 정말 한심한 작자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희선 양궁협회장의 행정 능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축구 팬들은 정희선 회장의 돌발 발언을 보며 손흥민과 관련된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이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작정하고 내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문체부의 진정한 역할은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올 우리 선수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각 종목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활약해주고 있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일부 구기 종목에서는 팬들의 성과는 정반대의 퇴행적 행동을 보이는 몇몇 스포츠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앞으로 프로 감사를 통해 완전히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심한 듯 몇몇 스포츠 내부 관계자들은 우리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외부에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스포츠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인촌 장관의 저런 뉘앙스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 정부와 국회에서 축협에 신호를 보내면서 적당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정몽규 정말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탈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축협 내부 감사의 방향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정관에 규정한 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국가에서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여부를 먼저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이것과 연루된 축협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행정 규정에 허점이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 및 배임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문체부의 축협 감사에 전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관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체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에 이런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있고 얼마 후 문체부는 축구협회 내부부의 감사장을 설치하고 실제 감사에 돌입했다고 언론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문체부의 현장 감사에는 1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며
감사 결과는 빠르면 9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배포 자료에도 유인촌 장관께서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울 뿐이라고 말하면서 비인기 종목인 양궁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절대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 축구는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을 올림픽의 와일드 카드로 출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23세 이하 대표팀에는 이강인이 있고 이번 토트넘에 영입된 18세 영권이 양민혁이 있는 데다가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 브라이튼의 센터백으로 영입된 김지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16강에서 탈락하다니 정말 무능한 축구협회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몇몇 또 다른 축구 팬들은 도대체 같은 현대가인데 양궁협회의 회장 정희선과 축구협회 회장 정규는 왜 저렇게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희선은 정몽규의 조카입니다. 현대가 망신은 정규가 다 시키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는가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희선은 37년간 비인기 종목이었던 대한민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키워낸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전문가들은 현대차 회장인 정희선이 그의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지목된 케이스라고 말하면서 현대차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맡아 키웠다고 합니다. 정세영 회장은 형인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키운 현대차를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지만 정주영은 단호하게 장남인 정몽구에게 현대차를 물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정주영은 장남에게 현대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느냐는 유명한 말을 했고 그 기세의 동생인 정세영 회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세영이 형인 정주영에게 받은 기업은 현대건설이었고 정세영은 이것을 정몽규에게 물려주었으며 덤으로 하나 더 얻어낸 것이 바로 정몽준이 하던 축구협회장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정몽규는 현대가에서 핵심인 사업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몽규는 현대건설, 즉 현대산업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실공사 등으로 큰 파장을 대한민국 사회에 일으켰고 그것도 모자라 축구협회의 행정 자체를 주먹구구와 후진적 퇴행적 운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선 양궁협회장은 한국양궁여자 단체전에서 연패를 달성한 후 한 매체와의 기자회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며 뒤에서 조용히 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마음 놓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정몽규는 자서전을 내서 자화자찬하기에 바쁜데 정몽규의 조카인 정희선은 저렇게 겸손하며 능력이 있다 고 말하며 조카 정희선을 다 못한 삼촌 정몽규를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선수 선발이 정말 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앞선 대회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더라도 선수 선발에서 시드 배정이라는 특혜를 절대 주지 않는다. 바닥에서부터 경쟁에서 올라오도록 선수 선발이 공평하고 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남자 양궁 단체 결승에서 6발 중 5발을 10점 만점으로 꽂아버린 이우석은 앞선 도쿄 올림픽 양궁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지만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대한양궁협회는 선수 선발을 다시 했는데 그 이유는 1년 연기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양궁은 올림픽에 최고의 기량을 보이는 선수들을 내보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석희는 김재덕에게 밀리며 4위를 기록해 3위까지 출전할 수 있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우석은 이 조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양궁협회의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다 협회장 정희선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선수 선발이 투명할수록 선수들의 경기력은 더욱 향상된다는 교훈을 양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홍명보는 인맥 축구를 하는 후진적 선수 선발의 대명사라며
이제 와서 선수들을 어떻게 제대로 선발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축구 전술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늠할 때는 3류 감독도 안 되는 수준인데 홍명보를 선임한 정몽규의 행정 능력은 정말 처참할 정도라고 조롱에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